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8일 저녁 6시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심한 지적 수준과 한심한 도덕성입니다. 뭐 용기까지 덜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끌었는지, 그 나라가 보통 나라도 아니고 세계 7대 강국 아닙니까? 제가 7대 강국이라고 할 때 기준은 이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 세계에서 7나라 뿐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는지, 그래도 망하지 않는 게 이게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과 글에서는 우선 논리성이 없습니다. 합리성이 없습니다. 합리성이 없는 조직을 보통 패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 저 입에서 자꾸 패거리란 말이 나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 있는 분들 입에서, 아주 점잖은 분들 입에서 패거리라는 말이 나오고,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의 적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윤석열 뒤에다가 대통령이란 말도 붙이는 게 점점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이라는 말이 오히려 맞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 내용이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에는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맨정신으로 쓸 수 있는 글입니까? 이번 비상계엄에는 미래 세대에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넘겨주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선관위하고 국회를 기습합니까? 그럼 앞으로 미래 세대도 마음에 안 들면은 군대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동원하는 게 좋은 나라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어서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은 불법적으로 구속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압력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맨정신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어서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 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되어 있고,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들 모두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기도까지 요청을 했네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면 지금 검찰과 판사가 불법 집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 불법을 수사하고 앞으로 재판할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불법이야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가 아니고 어디 다른 세상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버젓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하였다니 아찔합니다. 이런 사람을 부하로 썼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아찔합니다. 인류 국가를 염원하는 한국인의 꿈과 삶을 파괴한 비상계엄령이 미래 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는 구국의 결단이었다니 이 사람은 감옥보다 병원에 먼저 보냈어야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엄군을 투입해가지고 선관위를 습격하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데 그는 국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국민 중에 지난 총선 등이 부정선거였다고 의심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적 의혹이랍니다. 국민적 의혹이라고요. 일부 돈벌이 유튜브의 아주 사기적 의혹이죠. 그걸 국민적 의혹이라고 국민이란 말을 함부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당선시킨 2022년 3월 9일 대선도 부정선거였다는 뜻 아닙니까? 자신의 말이 논리 모순이라는 점도 모르는 사람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통하여 부정한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해소하려는 것은 진짜 뜻은 뭐냐? 없는 부정선거를 있는 것으로 조작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정신병자도 할 수 없는 코미디입니다. 윤석열은 이런 정신 나간 아부파를 경호처장으로 기용해가지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줄이고 공상과 관념의 정신세계에서 살다가 사고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 같은 것을 예약한 첫 사고가 청와대 졸속 이전이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이가 김용현, 그러니 윤석열 정권의 시작과 끝을 고교 동문 두 사람이 찍으면서 자폭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에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지식인 중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공적으로 말도 하지 말고 공적으로 글을 못 쓰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글 쓰는 지면이나 시간을 제공하는 것 또한 공범입니다. 그동안 보수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이 신문들이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얼마나 많은 힘을 보태주었습니까? 신문 광고란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광고를 올리고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광고를 통해서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광고면을 준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사설 등을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얼마나 편들었습니까? 어느 신문사 논설위원은 그 자신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지식인들, 교수들 글을 많이 실어줬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들었던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보수 진영에서 아주 살벌한 이론 투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사상 투쟁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